네, 금요일 날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상승의 트리거 시간이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수급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어느 네. 쪽으로 시장 수급이 좀 몰렸다고 보고 계세요? 이번 주도 바이오가 강세였는데요. 네. 바이오 경우는 지금 4주, 5주째 연속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주도 업종을 판단을 할 때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지라는 조건을 봤을 때 네. 시장이 가장 강한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 바이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가 강세인 이유는 뭐 금리 하락도 있겠지만은 저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투자 때문인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글로벌 빅파마라든지 진단업체들이 막대하게 벌어놓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시면은 SD 바이오 센서가 2조 규모로 미국 진단기기 업체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었고요. MSD 미국 업체는 52조에 또 M&A 좀 준비를 하고 네. 있는 것처럼 대규모의 투자가 나온다라는 부분이 이슈입니다. 이 부분이 국내 바이오 기업에게는 기술 수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기술 수출이 가능한 부분을 보면 이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알테오젠,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와 같은 업체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벌어놓은 돈으로 공격적인 M&A가 일어나는 시기다. 예. 그러니까 꼭 진단업체를 우리가 인수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밖으로 수출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네.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SD바이오 센서가 2조의 그 메리디안이라는 회사 사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은 적절해 보이세요? 가격은 뭐 어제 주가도 확인이 됐겠지만 네네. 다소 조금 비싸게 샀지만 저는 전략을 좀 높게 사고 있고요. 좀 비정상적인 사실 매출을 좀 정상적인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을 한다라는 취지에서 뭐 2조 원의 규모라도 그런 전략이라고 하면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매출이라는 거는 갑자기 일어난 코로나 때문에 벌어들인 돈 이걸 말씀하시는 예. 거겠네요. 그죠? 그러면 바이오 쪽으로 몰린 수급 말고 또 다른 특징이 수급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제가 수급으로 판단을 네. 했을 때 시장의 반등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등은 시작됐다라고 그 시작은 보십니까? 네. 삼성전자의 반등으로 보고 있고 수급의 변화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속적으로 기관들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어제는 외국인도 가세하면서 동시 순매수가 5월 30일 이후 처음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외국인 순매수 규모는 3월 24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뭐 양호한 실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업종까지 주가를 반등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보면 시장은 지금까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반전 트리거를 이런 실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 했구나. 그게 네. 확인이 되었고 시장은 좀 안도감에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반등의 시작으로 보신다는 거는 베어 맥킨 랠리 쪽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시장이 방향을 튼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어마켓 랠리의 연장선인지 시장의 진짜 반등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네. 이제 삼성전자를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이유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시장 참여자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실적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고 수급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의 하락은 멈춘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번 주의 상승의 트리거 네. 섹터는 어디로 보고 계시나요? 상반기로 넓게 보면은 네. 주도 업종은 어디라고 혹시 생각하시죠?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상반기의 주도 업종이요? 2차 네. 전지라고 봐야 2차 될까요? 전지도 있을 네. 것 같고 저는 신재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지속적으로 수급도 좋았었고요.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면서 신재생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오늘 주가 흐름은 다시 좋아지기도 하는데 저는 이러한 주가 하락의 기회로 신재생 중에서도 특별히 하반기 이후에 좀 구조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업종으로 풍력에 주목하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풍력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신재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동시다발적인 주가 상승은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핵심 종목으로 압축을 해야 되는데 핵심 종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느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풍력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지금 핵심 종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풍력을 봐야 하는 이유로 4가지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먼저 실적 턴어라운드.
두 번째 정책이 시작이 될 것이고 세 번째 해상 풍력이 특히 잠재력과 성장성이 높고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실적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글로벌 풍력 터빈 1등 업체가 베스타스인데요. 주가가 1년 동안 37%가 급락했습니다. 신재생이 좋다고 하지만 풍력은 다른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네네. 이유가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액도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특히 감소해서 1분기에 이 세 군데 합산 매출액이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CS 윈드와 같은 업체들도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반기가 들어서는 이제 부담이 되었던 원재료비, 물류비가 완화가 될 것이고 특히나 정책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수주가 확대되고 매출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이라는 건 어떤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BBB 법안이라고 네. 빠르면 9월 중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그동안 이 BBB 법안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사회복지 예산안인데 2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중에 700조 정도 규모를 차지하는 게 이 친환경 관련 쪽인데요. 사실 이거를 계속 연기를 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었고 재정 수지에 부담을 준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환경을 놓고 보면 에너지 가격을 오히려 안정시킬 수 있는 인플레이션 완화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네. 명분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고 그래서 찬성하는 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BBB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예. 통과되면 더욱더 이 친환경 쪽으로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런 풍력 쪽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풍력은 그럼 밸류체인이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네. 풍력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터빈이 있고 네. 블레이드가 있고 타워가 있습니다. 풍력은 쉽게 이해하시면은 날개가 돌아가서 전기를 만들어서 하는 장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개를 블레이드로 보시고 터빈은 전기를 만들어주는 모터고, 장치이고 네. 타워는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장치로 보신다고 하면 핵심 부품은 터빈이 됩니다. 이제 글로벌 터빈 업체가 세 군데가 있고요. 이 터빈 업체들은 블레이드를 내재화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네네. 그만큼 기술력이 높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타워의 경우에는 외주를 주게 돼서 국내에는 CS 윈드와 같은 회사들이 외주로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베어링과 같은 부품도 있을 것이고요. 네. 이 터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고 하면 사실 이 터빈은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들은 16메가와트 정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8메가와트짜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내수용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네. 네, 반면에 이제 풍력을 육상 풍력하고 해상 풍력으로 구분을 해보면 이 해상 풍력은 결국은 풍속이 높은 쪽에 이 풍력 발전을 지어야 발전 효율이 좋아지고 전기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하부 구조물이 됩니다. 하부 구조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더욱 기술력이 높은 구조물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고 예를 들어 30m까지는 모노파일이 적용될 것이고 60m까지는 자켓이 적용이 되는데 이 네. 자켓에 대한 기술력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삼강 MMT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업체들은 대부분 타워하고 자켓 쪽으로 몰려 있죠. 예.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풍력 얘기하면 많이 얘기하거든요.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럼 하부 구조물 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은 타워랑 하부 구조물 네. 둘 다 좋게 보고요. 네, 특히 이제 타워 쪽은 글로벌 이 시장 성장의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하부 구조물 쪽에서 자켓은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강 M&T는 수주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세 개 업체를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CS 윈드, 삼강 M&T, 동국 SNC인데 여기서 CS 윈드와 동국 SNC는 타워를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물론 CS 윈드는 최근에 이 모노파일 설명드린 대로 이 하부 구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삼강 M&T는 대표적으로 이제 자켓을 생산하는 업체이거든요. 예상되는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내년에 중요한 부분은 이 PER을 점검을 해보면 네네. 글로벌 풍력 업체들의 평균 PER이 내년 기준으로 35배로 좀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아무래도 풍력이 굉장히 수주가
크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국내 업체들 경우에는 뭐 CS 윈드가 16배, 상강 MMT가 25배, 동국 SNC가 10배 정도 수준이라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퍼만 보면 동국 SNC가 제일 저평가받고 있으니까 동국 SNC를 그럼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네. 것 같은데 이 중에 좀 더 주목해야 될 종목을 꼽으신다면 어디를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이 밸류에이션은 뭐 참고 자료일 거고요. 네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중요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타워 1위 업체이자 순수하게 풍력 업체인 CS 윈드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4대 풍력 터빈 업체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 기업들이 수주를 받게 된다고 해도 CS 윈드에는 일정 부분 수주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글로벌 풍력 발전의 성장의 수혜를 받기가 가장 쉽다라는 점이고 풍력 타워라는 게 대형화가 점점 됩니다. 그러면 현지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글로벌 각각의 지역에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CS 윈드는 글로벌 7개 지역에서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상승의 트리거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풍력을 봤고요. 조금 더 주목하자면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하부 구조물 쪽 그 세 개 업체에 앞서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CS 윈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주목할 만한 회사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승의 트리거는 이게 당일날 그 다음날 바로 오른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저희가 봐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